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26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어진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로부터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15만여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 지역에선 1648명이 자살했다. 피난으로 인한 불편보다 더 무서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후쿠시마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다.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 1,599명.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자살. 안전하고 싸고 편리하다던 원자력 발전소가 환경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원전은 정말 생존을 위한 필요악일까? (2011년 3월 11일) 으아, 승문! 울어! 났다! 거대한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쓰나미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어왔던 원자력. 그 신화는 일거에 무너져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총지휘했던 간나오토 총리는 일본 원전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人的な体制もないし、あるいはトレーニングもしてない。そのために、事故が起きて、特に最初の数日間は普通なら今の原子炉の状況がこういう状況だから、これから先こうなりそうだから。こういう対策を打ち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専門家から意見が上がってくるべきなん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そういう現状把握もしっかりできないし、起きることを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予測してなかった。だからそれに対する備えがですね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残念な点です。 사고 이후 초래된 혼란 속에 총리는 권력을 잃었고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いつどこで原発事故が起きるかはわからない。しかしいつかどこかで必ず起きると。ですから福島原発は本当にあと紙一重で、原発から250キロの範囲から5000万人の人間が東京を含めて逃げ出さなきゃいけなくなるギリギリでした。그
그림처럼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들은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후 폐허로 변했다. 재앙의 진원지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20km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김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반경 30km 지역에 대해선 선택적 피난이 강제됐다. 재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가공한 수백 자루의 연료봉을 노심에 넣은 다음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온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노심에 제어봉을 꽂아 핵분열을 중단시킨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여기까지는 성공했으나 문제는 그 후에 터졌다. 핵분열이 멈춰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과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에서 열이 계속 발생하는데 폭발을 막으려면 냉각수를 공급해 열을 식혀야 한다. 쓰나미로 전원이 끊기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됐고 붕괴열이 치솟아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일어난 것이다. 멜트다운이 발생하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노출된다. 제1원전에서도 잇따른 폭발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다. それでこの現在の想定ですと5年経っても10年経っても20年経ってもこの黄色の進めないところというのはまだ続くということで、今我々この放射性物質を取り除くっていう除染っていうのは始まっていますが、人工的に取り除かない限り何十年も人が住めない地域が残ってしまう。残念ながら放射性物質は一旦作ってしまうと消せません。 피폭의 위험을 피해 모두가 떠나야 했던 재앙의 땅. 그러나 떠나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この見放されかかっている町の中でこの1週間たまりにたまった怒りや抗議はたまたサタンの声などこれから徐々に吐き出していくつもりである。覚悟を召されよ。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사키 다카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사사키 씨의 고향은 인구 7만 정도의 소도시였다. 쓰나미 당시 이곳에서만 184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됐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공포도 여전하다. 사사키 씨를 만나러 가던 길에서 마주친 폐허는 그날의 악몽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시와 합작으로 설립한 J-빌리지. 축구장과 연습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훈련장은 사고 직후 원전 사고 처리 반원들의 숙소로 변했다.
피폭의 위험을 감수한 채 사고 원전 수습에 참여한 사람들의 80% 이상은 후쿠시마 지역민으로 알려져 있다. 엄청난 농도의 방사능에 노출된 채 목숨을 담보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적 약자들. 희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들은 또 다른 희생자들이다. 구조 신호를 보냈던 사사키 다카시 교수는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다.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임한 후 고향 후쿠시마로 돌아왔다.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그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건강했던 아내에게 찾아온 치매. 혼자서는 운신할 수 없는 아내의 모든 수발을 노년의 몸으로 혼자 감당하고 있다. 모두들 공포 속에 마을을 빠져나가던 당시 당장 움직이기 어려운 아내를 돌보며 피난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でそれは家内がいたことによって私はそういうねこの慌てることを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ですね、これはもっと大事なこと、私にとって大事なことなんですけども、もしも伝えられてる以上の大事故だったら、この狭い日本の列島を動いても意味がないと思ったんですね。それでね、そういうだから私は一番悪い状況から逆に考えたんですね。つまり引き算したんです。だったら今いい、あんまり慌てなくていいと思ったんです。 80이 넘은 어머니와 아들 내외 5살 소녀는 피난을 보냈다. 노모는 피난에 나선 후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임종을 맞았다. しかし向こうの施設で2つか3つ動いたりして多分それが悪かったのかな。だから行ってから、6ヶ月後ですかね、去年の正月に亡くなりました。で母はもともと原発に反対でしたから多分よくいろんな事情が分かったら非常に悔しかったと思います。だけどたくさんの老人は今もそうです。自分の生まれたところから離れて、非常に悲しい思いの中で今も住んでるんですね。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곳, 피폭의 위험이 협박처럼 매일 되풀이되는 그곳에서 살며 사사키 교수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매일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これはどんなにね安全だと言っても廃棄物を地中に埋めるというねこれはごまかしでしょう。だからテレビでねいつもスポットのニュースが広告がありました。政府のね300キロに安全に埋める、場所市町村を探してます。手挙げてください。漫画でかわいいアニメで出た。それもいつも出てましたよ。つまり安全に地中に埋めるから市町村で手を挙げたらそこにお金を出して補助します。事故後ねいろんな市町村のあれが私は騙されたとかいろいろ市町村が町長たち私から「いやいやいやあなたねもっと責任感じてください」
もうそれはね、誰も悪くないんです。事故の後、誰も悪いと思った人はいないです。まあそれは本当に悲しいですね。할아버지를 닮아 언어 감각이 뛰어나다는 손녀. 그래서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에게서 피폭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둘러 피난 보냈던 손녀는 사고 1년 후 여전히 피폭 위험이 남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피폭의 후유증은 어릴수록 더 크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할아버지 사사키가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 3.11 직후 문을 닫았다가 최근 다시 열었다. 사고 전 80명이던 원생은 지금은 30명에 불과하다. 돌아온 아이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久しぶりにやっと幼稚園が開けるってなった時に、以前は幼稚園に登園してくると「先生外で遊んでいい?」って必ず言ってたんですね。それがもう言わ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外で遊んじゃいけないとか、外では遊べないっていうのがもう子どもたちの頭に入ってしまってたみたいで。 바깥놀이를 할 수 없게 된 아이들을 위해 사고 전엔 없던 시설이 만들어졌다. 모래밭을 실내로 들여온 것. 원색이 줄어 남아도는 교실을 고쳐 만들었다. 방사능 위험 때문에 유치원생은 하루 30분, 초등학생 이상은 1시간만 밖에서 놀 수 있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피폭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 피폭은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를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몇만 배에서 몇십만 배나 되는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방사선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돼 각종 암과 백혈병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 어리거나 젊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방사능 피폭. 사고 4년 후부터 어린이에게서 갑상샘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통계는 어른들을 두고두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자주 병원에 들러 갑상샘 상태를 체크하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사고 직후 폐쇄됐던 미나미소마의 병원.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피폭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의사들 가운데 20, 30대 젊은 의사들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고 빈자리를 채워줄 의료진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내 곁을 지키며 고향을 떠나지 않은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집을 떠나 피난민 가설주택에 묵고 있는 이모를 찾아올 때마다 집을 떠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3.11로 집을 떠난 후 아직까지 피난민을 위한 임시거처에 살고 있는 95살 이모. 사고 후 3년이 다 돼가지만 15만여 명의 피난민은 이런 가설주택에 산다. 집을 잃었고 가족은 흩어졌고 미래도 잃었다. 私の身内誰もいないもの。だからもっとね、誰かいるならね、たーちゃんでもいる。誰もいないと思うから帰りたくないね。 이곳 피난민 가설주택에 남은 색을 의탁하기 전 이모가 살던 곳은
제1원전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 마을 오다카였다. 남부러 올 것 없는 번듯한 집이 있었고 단란한 가족이 있었고 익숙한 이웃이 있었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난민들, 특히 나이 든 노년층은 피폭 후유증에 앞서 피난 피로감 때문에 사고 직후 다수가 목숨을 잃었다. 이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역시 피난을 거부한 단짝 친구를 만났다. 초등학교 6년을 함께 다닌 고향 친구 니시우치. 3.11 직후 임신한 며느리와 아들, 아내를 피난 보내고 자신은 고향 마을에 남았다. 평생 살아온 고향이 폐허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원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でここのなって震災になってメルトダウンまで行ってしてきた時にもう原発はいらないんじゃないのというふうに思いになりました。끝내 피난하지 않았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가족들. 그 가족을 지켜보는 가장 사사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原発のことについていつも考えるのはですね、私たちの世代の責任ですね。結局便利さとかね、快適さを求めて原発を作って便利なものとクリーンであると安全だったけど、これは全部神話です。本当に危険だと思いますね。それで、例えば原発の安全って言ってもね、地球にね埋めるんですよ。これはね私たちの次の世代に対してねとんでもないやっぱりね負債ですね。要するに、借金をね